무조건 뭐 증세를 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하겠다 하면은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번에 네.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박근혜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고 가까스로 대통령이 당선됐다. 내가 널 밀쳐 네가 날 밀쳐 서로 씩씩거리면서 더럽게 질척이는데 나 완전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없었다면 시작부터 대선 부정과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건국 이래 최대 인사 참사로 발목이 잡히더니 집권 1년 차.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빨갱이 몰이를 하느라 진보와 보수로 나라를 두 동강 냈다.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공약 파기와 노동자 때려잡기에 열중했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로 시작한 박근혜 정권 2년 차.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세월호 전국으로 잠시 궁지에 몰렸고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박근혜 정부는 다시 재기했다. 새로운 세제에 따르면 180억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이 이건희 회장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재벌에게 온갖 것을 퍼주고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부자 감세로 비어버린 나라 국간을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결된 승을 선포합니다. 정인회 씨와 또 조웅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정윤회 문건에 발목이 잡혀 지지율이 추락하자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손에 몰린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듯이 재빨리 통진당을 해산시켜 다시 지지층을 결속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해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규직이 양산되고 또 정규직은 한번 뽑았다 그러면은 그냥 평생 내게 살아야 돼. 이제 노동자 목 빼앗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목숨을 걸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 내년 3월까지 논의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비정규직 종합대책. 집권 3년 차. 박근혜 정권의 최대 미션이다.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완전정복 1. 똑같은 돈으로 더 긴 시간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없지만 2월에 국회에서 다룰 계획인 권성동 법안은 더 노골적이다. 연장근로 한도를 늘리고 휴일 근로수당을 없앤다. 현재 휴일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 10명 중 3명. 이대로 법이 바뀌면 노동자의 임금은 1년에 3조 원이 줄어든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완전 정복 2. 지금 자본은 임금 체계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체계에서 직무나 성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체계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조건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자본이 성과급제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자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임금 체계를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지를 두고 아주 깨알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입사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급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복합임금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사 10년 차까지는 호봉제를 적용해서 저임금을 주고 10년 이상부터 20년까지는 성과를 빌미로 저임금을 주고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은 임금 피크제로 저임금을 주겠다는 깨알 계획이다. 도대체 현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현장에 많은 조합원들이 제조업에 과연 직무 성과급제 도입이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직무 성과급제는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임금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과 관리자들이 자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임금 체계이고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현장에 도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시간에 10개 만드는 노동자에게 A등급을 주고 9개 만드는 노동자에게 B등급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임금 하향 조정을 가능케 하고 이제 결국 현장 통제를 불러오는 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평가를 한다고 치자. 그러나 노조가 단협에서 합의 안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노조가 튼튼하면 문제없다. 맞다. 그러나 지금의 자본과 정부가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이 단협으로 합의를 안 해줘도 성과급제를 할 수 있는 굉장한 무기를 함께 내놨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대신 노동자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가 과반수만 넘으면 취업규칙을 바꿔서 성과급제로 갈 수 있게 했다. 종업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단협은 무력화되고 남는 거는 취업규칙으로 가게 되는데 취업규칙은 회사 마음대로 계약이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노조를 파괴하는 걸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 조건이 완화된다면 모든 노조의 피해를 입기보다는 최소한 약한 노조부터 당해 간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복선을 통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았고 특히 자본은 이제 복선을 통해서 노조를 흔들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약간의 경영이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기면 바로 이제 단협 이제 불이행이거나 단협 해지를 기본으로 목표로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비정규직 종합대책 완전 정복 3. 우리나라는 정리해고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자유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해고에 관한 한 적어도 노동조합이 있는 정규직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집어치우겠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 규제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시행해서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속조합원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낯선 저성과자 해고 제도는 이미 10년 전에 시행됐다. 2004년 KT는 인건비를 매출액의 19% 이내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감원을 해야 했다. 제일 먼저 퇴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업무를 준다. 당연히 실적이 나빠진다. 실적 보존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을 제한한다. 퇴직을 거부하면 학대를 시작한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가입자 오라 하는데도 자동차 키도 뺏고 차를 못 움직이게 하고 AS도 못하게 하고 아닌 말로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나가겠다. 새로 맡은 업무가 힘들거나 또 생소해서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런 것보다 회사에서 버림받았다는 게도 가슴이 아프다. 연고지와 먼 곳으로 발령을 내고 직위를 박탈하고 징계하고 왕따시킨다. 얼마나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를 계기로 학대 해고라는 말이 생겼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가 기능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최하위 등급을 2번 받은 직원은 퇴출시키는 이른바 이진아웃제도 확대됩니다. 당장 올해부터 정부가 이 학대 해고를 먼저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조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막상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주 쉽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최대의 어려움은 강한 노조가 단협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임금체계 개편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칼로 쌈박하게 정리하면 된다. 각 사업장면 조금만 다를 것 같아요. 법을 주고 그러면 조합원들 법을 먹으면 양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들 거라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회사한테 많은 경우에 칼자를 쥐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조는 딱 하나지 지키는 것밖에 없는데 회사 하나 자본 쪽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가지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완전 정복 4.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35세만 넘으면 비정규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55세가 넘으면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딱지만 붙어 있으면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가장 열악한 파견 노동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내하청이 자꾸 불법 파견 판정을 받으니 아예 불법 파견 판정 기준을 없애 불법 파견을 완전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이대로 시행되면 노조가 없는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 되고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들마저도 단협이 파괴되고 임금 노동 조건이 대폭 떨어진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 자체가 비정규직으로 맞춰지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박근혜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려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규직 0% 만들기.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의 최대 미션이고 노동위원회의 끝판왕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출도 안 되는데 내수 부진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 한국은 상장 기업의 37%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고 있는 지경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재벌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한 230조가 증가한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그런데 그동안에 지난 4년 동안에는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정규직까지 해서 전체 노동자들 실질 임금은 한 푼도 안 올랐어요. 결국은 중소영세업체나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될 몫을 거의 사실상 한 푼도 거의 더 못 가져가는 상태에서 거의 소수의 재벌이 꼭 빨대 꽂아놓은 것처럼 다 빨아가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고.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너무나 심해졌다. 눈뜨니 겨우 내 침대 꽤 멀리 갔다 해서 천만의 절망이 날 놓을 리가 없어 놓으리다. 소득 불평등에 관해서 통계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반대로 열심히 분배하는 나라들이 잘 나가고 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은 노동자 대부분이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고 고임금을 받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거의 없는 나라들이다. 독일,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나 교육은 대학 교육까지 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무상주택이라는 거 아마 아시죠? 유럽에서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그런 사회가 가능했던 데는 적어도 100년, 길게는 150년 이상 동안 노동자들의 그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그 투쟁을 위한 노동자들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힘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도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으로 열심히 분배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전까지 노동자의 몫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난 20년 동안 거꾸로 갔다. 노동자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입장들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거를 마음대로 하겠다, 시키겠다, 비정규직을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 민주노조에 대한 파괴들을 하겠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대충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명운을 건 이 땅의 전체 노동자들, 그리고 현재 민주노총과 전조합원의 명운을 건 싸움이다. 노동 말살 정책들을, 노동자 죽이기 정책들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체 노동자의 힘으로 정권을 퇴진하는 운동까지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내꺼는 노동관계법 개정. 노동법 개혁안을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반민주적 폭도에 대항 산하 전 단위노조에서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싸웠다. 자본이 마음대로 우리를 해고하고 우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싸울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웠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효로 만들었다. 그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했다. 2015년, 96년, 97년 그때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 박근혜 정부와 제대로 한판 붙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올해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뭐 힘을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어느 때보다 15만이 함께하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한 달에 한 달 정신으로 중심에 서서 투쟁하지 않으면
승리는 영원할 것이다. 전체가 단결하는 총파업 투쟁밖에 없다고.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힘차게 단결하고 투쟁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고. 이럴 때일수록 노동은 단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총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 97년 노동법 개정 투쟁에 불응가는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을 만들어가서 강력하게 총파업을 준비해야 된다. 진짜 가능하다고 봐요. 민주노총 전체를 좀 믿고 앞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그 피해가 확산되고 빠른 시일 내에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도 우리의 또 책임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노동자들이 좀 단결해서 이 문제를 저는 반드시 돌파할 거라는 그런 강한 자신과 신념으로 반드시 우리 금속노조 위상에 걸맞는 이력적인 이 총파업을 조직해야 된다. 동지들을 믿고 금속노조를 믿고 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꼭 시분만 투쟁 성사시켜서 승리하는 투쟁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박근혜가 준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적극 회개하라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회개하라고 투쟁으로 반드시 돌파해 나갑시다. 투쟁!